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참 어수선한 시장이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다올투자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대송홀딩스 8종목이 월요일 장 시작부터 SG증권 매도 창구 1위를 내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대송홀딩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차트를 보였는데 잘 올라가다가 하한가 또 하락. 그죠? 이건 어제까지의 차트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8종목과 관련된 모든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대성홀딩스에 한번 매출을 보도록 합니다. 매출이 1조 2,5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70억입니다.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까지 갔으니까, 그죠? 수급으로 밀고 올라간 주식이죠. 거기에 수급이 깨지니까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맞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한가의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CFD 차액 결제 거래. 사실 파생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만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수급적으로 올라가던 주식이 시장이 불안하는 흐름을 보이고, 특히 이 신용장고가, 융자장고가 1월 16조 5천억에서 20조 3천억 이상까지 폭증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가수 임창정 씨도 이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여튼 그런 가운데에 제가 굳이 누가 이 부분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 이야기보다 주식의 시장이 어려워지면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작전 세력과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그런 흐름들에 빠지게 되면, 그죠? 소중한 자산을 한 방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JTBC에서 화요일 날 방송한다는 걸 안 세력이 월요일부터 물량 폭탄을 선제적으로 던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수선해지고, 신용의 비중은 사실 3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신용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외상 거래가.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금감원이 또 어제 이 2차 전지를 비롯한 전체 이 시세 조정과 연관된 섹터나 종목 테마를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금감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기자가 그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죠? 테마와 섹터에 대한 테마와 그리고 성장 섹터, 이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류에 돌아가는 흐름 부분에 연결지어서 작전 조사설, 이 부분을 연관 짓지 않는 섹터와 종목도 필요로 하다. 그죠?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한 핫 이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사실 지난주에도 미국 경기 침체와 노후랜딩 간 힘겨루기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하루는 좋게 나오고 하루는 안 좋게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죠? 어제 미국 지방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50%가 급락을 했죠. 차트가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험이 나오면서부터 일봉 모습인데 급락하고 횡보하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 부분이 부각되면서 50%를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한 종목이 횡보를 한다고 반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장 폐지하는 종목도 많다는 겁니다. 기술적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하튼 퍼스트 리퍼블릭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구심, 이게 결국 지역은행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는, 파산은 결국 지역은행들이 이 은행 예금 인출 사태로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형은행이나 또 FMC에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대출을 제한하게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실적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면서 기술주들의 반전 흐름이 오늘 전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비추세 구간의 연장, 거기다가 6월 5일 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권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6월 5일 데드라인을 넘으면 미국 국가가 부도가 난다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이고, 결국은 타협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어제 미국 시장을 짓눌렀었던 부분이 이 빅테크의 칼을 꺼낸 이유,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디지털 서비스법 DSA의 강화. 이래서 이런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 그러니 미국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이니, 그죠? 내려가는 폭도 제한적이지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버벅버벅 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중국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중국 역시 2개월 연속 가파르게 반등하던 제조 PMI가 3월달 하락을 기록했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제조 PMI 신규 주문 부분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완제품 재고가 좀 세게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찔끔찔끔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중국 연관 섹터 부분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그리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죠? 44억 달러 세일즈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이제 11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장 억제,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중국, EU 이렇게 삼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그죠? 미국 쪽에 이 정치적 흐름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국에 의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초청돼서 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결국은 이런 안보 이슈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 서방 국가와 대치되는 흐름 부분들, 중국, 이런 연관성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나올 뉴스 흐름들이 중국 관련 흐름 부분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담 요인의 시장 조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월입니다. 그죠? 사실 주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휴일, 연휴를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5월 2일, 1일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 휴장. 그리고 또 뭐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인가요? 또 연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다음 주까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의 변동,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지속되는 일정상의 흐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JTBC 방송 이전에 8개 종목의 SG발 폭탄, 물량 폭탄, 그리고 신용에 대한 뉴스가 계속 여러분들의 뇌리에 찍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주종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시장 지수가 2580포인트를 갔다가 2500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뇌리를 찍을 겁니다. 왜? 파르시라고 주식을. 그죠? 사실 코스피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5월에 하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61.5%.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월, 2월 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그죠? 1, 4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게 나올 리가 없다. 그죠? 뭐 수출 실적 가지고 매번 이야기했었죠. 자동차가 가장 수출이 잘 된다. 어제 현대차가 서프라이즈한 실적, 그리고 오늘 기아차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실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섹터가 별로 없다. 섹터 내에 개별 종목 몇 개는 좋게 나오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적지 않다. 사실 1, 2월 달 새로운 해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해의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핵심 테마가 움직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로봇과 인공지능. 이것이 글로벌 시장 흐름과 맞물리면서 1월, 2월, 3월 초까지 시세를 선도했잖아요. 그런 성장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주식 섹터. 그런 주식들이 뭐예요? 3월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5월 달에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실적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적은 5월 달에 주로 발표가 됩니다. 5월 달은 그죠? 기대만큼 1, 4분기의 실적은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월 시장이 부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점검받는 부분이 5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코스닥은 1월 2일 대비 3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15%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자율적으로 잘 받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섹터 전력을 갖고 가셔야 된다. 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266억 달러입니다. 그죠? 지금 누적 적자를 보게 되면 1월에 125억 달러, 그리고 2월, 3월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4월 1일에서 20일까지가 또 3월만큼의 적자, 그리고 약 36조 원 정도의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비중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세가 전일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줬죠.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잘 버텨준다는 건 지수의, 코스피 지수의 추가 하락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 주 라인까지는 시장이 지루하게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고,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신용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손바뀜의 과정이 필요로 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반도체 이야기도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MOU, 넷플릭스와 투자 위치를 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 위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그죠? FTA 국가인데
보조금을 좀 받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 거기에다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니까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그죠? 마이크론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방미 전에 삼성 SK 하이닉스를 겨냥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뭐냐? 마이크론의 제품을 중국이 구매하고 있는데 이걸 제재를 하면 삼성 SK 하이닉스가 그 반대급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에게 물량을 더 주지 말라. 그죠? 진짜 미국, 그죠? 강대국이라고 너무한 거죠. 여하튼 미국 요청이 사실일 경우엔 미국에 동참하는 경우엔 중국에게 딱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동참을 안 하면 미국에게 또 딱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 약소국의 비애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느 쪽으로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미국 쪽 향 섹터 종목을 공략하느냐, 중국 쪽 종목을 공략하느냐의 흐름이 판가름 나겠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건 뭐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은 기대밖에 없다. 그죠? 반도체와 업황과 관련돼서. 자, 현대차가 사상 첫 영업이익으로 국내 상장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분기 연속 3조 영업이익.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죠. 작년에 글로벌 판매량이 요거부터 먼저 보죠. 연도별 1분기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1, 4분기만 놓아놓고 보면 매출 2020년에 25조에서 12조가 증가한 37조가 되고 영업이익이 8,600억에서 3조 6천억. 그죠? 거의 3.5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다소 늦어서 미국 IRA 보조금을 지금 현 상태로서는 받지 못한다는 거. 그죠? 빨라야 2026년이라는 거.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에서 토요타가 1,048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현대차 그룹은 848만 대. 올해 1, 2월도 격차가 오히려 토요타하고 현대차 그룹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고부가가치 차량으로 꼽히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해서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었잖아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막 빨리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이야기, 고부가가치 차량으로 꼽히는 전기차 판매량이 수익성을 높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일봉입니다. 사실 쭉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 노란색 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오락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비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죠. 이렇게 행보권에서 놀고 있는 부분을 비추세 구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나았죠. 그죠? 코스닥은 이 밑에 부분을 작년 7월 부분, 주가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와서 1월 기준 35%까지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을 해서 92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815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에 조정의 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조정을 보이는, 이렇게 올라간 이유와 조정을 보이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죠. 주도 섹터가 2월부터 2차전지, 그리고 1, 2월에 상승했었던
로봇과 인공지능, 그죠? 거기에 이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우주 방산 일부, 그죠? 이쪽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한 거고, 지금 에코프로가 4월 21일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그 조정받는 4월 11일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투자냐, 매매냐, 매기냐, 투기냐, 그죠? 주도 섹터도 조정을 보인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봅니다.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죠? 에코프로가 시세를 확 냈었던 이게 뭐예요? 마지막 불꽃 시세를 낸 거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12시까지의 모습입니다. 그죠? 먼저 21선 근처까지 고점 대비 조종폭, 그죠? 20, 30%의 조종폭을 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1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고점이 나왔을 때 그 바톤을 이어받고 올라갔던 주식이 뭐였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죠? 에코프로는 1월 11일 광물 주식들과 함께 고점을 1월 11일 날 발생시켰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1월 19일 날, 그죠? 제가 출연해서 이때 말씀드렸죠? 현대차 증권에서 그렇게 증권사들이 25만 원 이상 보지 않던 증권사들이 46만 원의 리포트가 나온 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죠?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죠? 증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증권사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단기 이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얘도 에코프로와 비슷한 위치, 그죠? 21평선을 살짝 깰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송배전망, 그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그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송배전망 회사들, 실적도 서프라이즈한 부분, 현대일렉트로닉이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인프라코아, 그죠? 건설기계 쪽도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인공지능과 이 로봇 부분은 그죠? 60일, 120일 이평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고, 자동차 쪽이 좋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다 해서 그죠?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예상치보다 못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급락을 했고, 그죠? 각 섹터 내에서 종목별 실적을 명확하게 살펴볼 시점에 지금 4월, 5월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비실비실, 그죠? 카카오는 아직도 비싸고, 그죠? 5G, 이건 월봉입니다. 5G의 월봉, KMW, 오늘 한 3, 4% 반등 들어와서 행복하시나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저점을 계속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NC소프트,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월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마찬가지, 화장품도 카지노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반등 시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쪽이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무리한 공략을 하시면 안 돼요.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일정 정도 펼쳐지는 거고, 그 속에서 낙폭과대의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금감원의 시세 조정, 그 속에서 옥과 석을 구별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시세 조정이라니까 금감원이 시세 조정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피의사실 공포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 속에서 옥과 석을 구별해야 되는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